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선생님 프린트 이제 교재에 있는 건데, 우리 3단 논법을 좀 알고 가도록 합시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 추론이라고 나왔죠? 뒤로 가볼까? 도덕적 추론이라고 나왔죠? 그럼 가볼까요? 논리적 추론의 타당성. 가볼까요?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 그럼 무슨 윤리학입니까? 메타 윤리학이지.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건 뭐니? 구체적 삶의 현실. 인간을 죽이는 건 옳지 않다. 낙태는 옳지 않다. 낙태는 뭐니? 구체적 삶의 현실이지. 그러면 이런 논리적 추론을 구체적 삶의 현실에 나타나는 윤리적 쟁점에 적용해서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을 따져본 겁니다. 그럼 이 전체적인 내용은 메타윤리학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응용윤리학이 메타윤리학을 뭐한 내용이다? 활용한 내용입니다. 그거 일단 알아주셔요. 자, 그러면서 이제 3단 논법을 우리가 문제를 많이 내지 해서 기본만 알도록 합시다. 우리가 사유의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개별 사실을 통해서 일반 원칙을 찾아가는 방법. 이걸 무슨 법이라 말한다? 귀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거꾸로 일반 원칙을 통해서 개별 사실을 적용하는 방법. 이걸 무슨 법이라고 말한다? 연역법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그렸으니까 이건 아마 상향적이라는 표현이 쓰일 것이고요. 연역법은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향적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것입니다. 이건 보니까 그 EBS 올해 그 EBS 19페이지 EBS 7번 그러니까 19페이지 7번에 여기에 보니까 그 답이 그 하향적이라는 표현이 만들어졌는데, 요걸 통해서 논리적 추론, 연역적 사유의 방식은 무슨 성격을 띠고 있다? 하향적 성격, 하향적 접근이라고 적혀 있네. 하향적 접근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게 일단 알아주세요. 올해 19페이지 7번에 나왔습니다. 자, 됐고요. 지우자. 하향적 지우자. 자, 그럼 볼게요. 이 귀납법이라는 사유의 방식은 우리 대표적으로 이 귀납적 사유의 방식을 제시한 사람은 우리 생활과 윤리에서 뒷부분에 가서 그 환경윤리에서 누구에 들어가냐면 베이컨이 한 말이야. 누가 한 말이다? 베이컨. 베이컨이 만들어낸 사유의 방식입니다. 귀납적 사유의 방식은 뭐와 뭐를 강조한다? 관찰과 실험을 강조해요. 그래서 베이컨은 과학 지상주의를 얘기했잖아. 그럼 이제 연역법은 누가 제시한 것이냐면 데카르트입니다. 근데 연역적 사유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논리적 추론을 강조해요. 즉 A는 B다. 됐죠? 그렇다면은 C는 A다. 그렇다면은 C는 뭐다? A다. 이게 대표적인 3단 논법의 논리적 추론입니다. 그걸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A는 B다를 우린 대전제, C는 A다를 우린 뭔전제? 소전제. C는 A다는 소전제, C는 B다는 뭐라고 말한다? 결론. 어떻게 볼까요? 대전제. 사람은 뭐 한다? 죽는다. 이게 대전제야. 그럼 사람이 뭐니? A죠? 죽는다가 뭐니? B지. 그러면 A는 사람이다야. A는 뭐다? 사람이다. 그럼 이때 사람은 여기 A니까는 사람이니까 그대로 A지. 이렇게 A라고 적었네. 사람은 왜 그러냐? A는 뭐다? 사람이다. 그럴 때는 A라고 말하니까 괜히 이상해지네. 영이라고 말하자. 영이는 사람이다. 그럼 영이가 뭐가 되는 거냐면 C가 되는 겁니다. 이거 사람이니까 A고. 그러면 영희는 뭐 한다? 죽는다. 이게 뭐니? B지. 그러니까 영희는 죽는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C는 뭐하다? B하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해서 못했어. 좀 내가 좀 버벅댔어요. 죄송해요. 좀 버벅댔는데 A는 B다, C는 A다, C는 B다는 이걸 문장으로 바꿔버리면 대전제는 사람은 죽는다. A는 사람이다. 그러면 결론은 A는 죽는다지. 완벽하게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죠. 논리적이니 비논리적이니? 논리적이잖아. 이걸 무슨 논법이라 말한다? 3단
논법. 다시 이걸로 가봐. 그럼 여기 있네. 사람은 죽는다. 영희는 이 사람은 뭐니? A. 죽는다가 뭐니? B. 영희가 뭐니? C는 A다지. 그러므로 C는 뭐 하는 거니? B 한다지. 사람은 죽는다. 영희는 사람이다. 그러면 영희는 죽는다. 이런 식의 사유 방식이 주로 뭐니? 연역법이고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한다? 논리적 추론이라고 말한다. 요건 그냥 내 말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메타윤리학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이제 이걸 가지고 논리적 추론의 타당성을 따진다. 그럼 무슨 윤리학이다? 메타. 이건 다 맞춰요. 그러니까 문장을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실 판단들 사이에 논리적 관계와 타당성을 탐구한대. 아, 이거 뭔 소리야? 이거 기출문제거든? 이게 무슨 윤리학이다? 이게 메타윤리학입니다. 아니, 그럼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논리적 추론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메타윤리학 맨날 외웠어요. 그래 놓고요. 이번에 신경 선택지로 사실 판단들 사이에 논리적 관계 타당성을 검증한다. 그래요. 자, 봐봐. 사실 판단. 사람은 죽는다. 가치 판단이니 사실 판단이니? 사실 판단이지. 왜 사실 판단이니? 검증할 수 있지.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건 무슨 판단이다? 사실 판단이야. 그럼 영희가 사람이다라는 건 가치 판단일까? 사실 판단일까? 그렇지, 사실이지. 죽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마땅히 죽어야만 하는 거. 그냥 사실입니다. 영희가 사람이라는 건 뭐니? 그냥 사실이지. 그 사실 판단 내렸죠? 사람은 죽는다. 사실 판단이죠? 영희가 사람이다. 뭐 내린 거니? 사실이죠. 그러므로 영희는 뭐하니? 죽지. 사실 판단들 사이에 논리적 관계 타당성을 탐구한다. 어머나, 이 소리네. 뭔 소리니? 이 소리네. 이 소리니까 무슨 소리니? 논리적 추론을 얘기한 거네. 논리적 추론의 타당성을 얘기했으니까 무슨 윤리학이니? 메타 윤리학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아, 메타 윤리학이 이렇게 들어가는. 자, 그러면 이건 논리적 추론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요걸 살짝 바꾸면은 무슨 추론이 된다? 도덕적 추론이 될 수가 있어요. 어머, 그럼 아까 논리적 추론과 도덕적 추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도덕적 추론에는 도덕이기 때문에 가치의 개념이 들어가. 무슨 개념이 들어간다? 가치. 여기는 사람은 죽는다, 영희는 사람이다, 영희는 죽는다. 이건 가치 판단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가치 판단 들어가 볼까요? 인간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가치 판단 집어넣었지. 문장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럼 이게 A고 이게 B입니다. 전형적으로 3단 논법 이렇게 내죠? 자, 이게 대전제죠? 이게 소전제죠? 이게 뭐니? 결론이죠? A는 뭐니? B. 자, 도덕 원리를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사실 판단 이제 뱅크 놓고 결론. C는 B 하다를 만들어요. 그럼 영희를 여길 보세요.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문장 똑같죠? 그러면은 A는 B다, C는 B다지. 그럼 사실 판단은 뭐가 되는 거니? C는 A다. 어디 갔어? C는 뭐다? A다. 그럼 C가 어디니? 0이지? 0이는 A다니까 사람이다네. 인간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죠? 0이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0이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죠. 자, 도덕적 추론을 내렸네. 그러므로 도덕적 추론의 논리적 타당성을 따진다. 무슨 윤리학이 되는 거니? 메타 윤리학이지. 이해하셨습니까? 도덕적 추론의 논리적 타당성을 따진다. 무슨 윤리학? 메타 윤리학. 이해하셨지? 그러면 여기서 도덕적 추론에서 가치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옳지 않다, 옳지 않답니다. 여기서 도덕자 들어갔죠. 여기서 무슨 자 들어가니? 도덕자 들어갔지. 가치 판단 들어간 거야. 옳지 않다, 보편적 가치. 근데 죽이는 것은 옳지 않는데 뭐니? 영이지. 그러니까 구체적 판단이지. 인간 중에서 영이는 한 사례잖아. 구체적 판단이지. 영희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건 무슨 가치? 개별적 가치. 사람을 죽이는 건 옳지 않다는 무슨 가치? 보편적 가치. 영희가 사람인 가치 판단이니 사실 판단이니? 이건 사실 판단이지. 그럼 사실 판단을 통해서 가치 판단을 추론할 수 있는 걸 따져본다? 이런 것도 메타윤리학에 해당되겠죠. 자, 됐습니다. 도덕 판단은 옳고 그름을 검증할 수 없는 주관적 판단이다. 물론 이제 메타윤리학 중에 비인지주의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요 추론에서는 자, 2016년 EBS 수능 특강 6번에 냈던 겁니다. 도덕 판단은 검증할 수 없는 주관적 판단이다. 물론 비인지주의에선 그렇겠지만 지금 요렇게 내린 판단은
검증했다고 봐야겠니? 검증 못했다고 봐야겠니? 영희를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고 검증한 거니 못한 거니? 한 거지. 왜? 사람 죽이면 옳지 않지. 영희는 사람이지. 영희를 죽이면 안 되지. 여기선 검증했다고 봐야 됩니다. 요 지문에서는. 요건 이제 인지주의에 가깝겠지만, 인지주의를 말하는 거겠지만, 그래서 요런 것은 X. 작년 2016년 수특에서. 이해하셨습니까? 자, 선택지. 도덕 판단은 옳고 그름을 검증할 수 있는 주관적 판단이다. 물론 비인지주의에서는 표현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검증할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보자. 이것도 어려웠습니다. 학생들이. 사실명제가 당위명제로 연역 가능한가? 이게 뭔 소리입니까? 게임 끝났죠? 영희는 사람이다. 무슨 판단? 사실 판단. 그리고 무슨 명제? 사실 명제. 영희를 죽이면 안 된다. 무슨 판단? 가치 판단. 그러므로 무슨 명제? 당위 명제. 그럼 사실 명제를 통해서 당위 명제를 연역한 거니 안 한 거니? 영희는 사람이로 영희를 죽이면 안 된다고 연역했잖아. 그러니까 메타인력은 사실 명제가 당위 명제로 연역 가능한가를 따지는 학문이다. Yes. 예. 됐습니까? 자, 어려운 거 빼고 전형적인 거 내볼게요. 이런 건 이제 언어 실력으로 풀지 말고 수학처럼 똑딱똑딱 푸세요. 자, 인간의 존재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여기가 대전제니까 이건 결론이죠. 옳지 않다. 그 여기서 끊어야 되네.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뭐가 되는 거니? C지? C가 아니라 A, B지, B. 좋네. 자, 옳지 않다 끊고요. B. 자, 그러면 A, 인간을 존재를 죽이는 것. 이게 뭐니? A. 옳지 않다가 뭐니? B. 자, A는 B다죠? 그러면은 요거는 뭐니? C는 어디 갔어? C는 B다네. 낙태가 C고 옳지 않다가 B잖아. 그럼 소존재는 끝났죠. C는 뭐가 되는 거니? A지. 그러면 낙태는 인간을 죽이는 것이다가 되는 거지. 됐죠? 인간을 존재를 죽이는 것은 A. 옳지 않다, B. C, 낙태는 옳지 않다. 그러므로 C는 B다. 그러면 낙태는, C는 A다지. 참, C는 A다. 그러므로 낙태는 인간을 죽이는 행위다.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론이니까 낙태는 인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요 문장을 가지고 더 들어갈게요. 그러면. 낙태는, 이게 뭐니? C지. 인간의 존재인 태아를 죽이는 거. 인간의 존재인 태아를, 낙태는 인간의 존재인 태아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 낙태는 C죠? 인간의 존재를 죽이는 것은, 인간의 존재를 죽이는 것. 이게 뭐니? A지? 옳지 않다가 뭐니? B지. 지저분. 그러므로 C는 A므로 뭐가 됐다는 뜻이니? B지. 다시 이쪽의 말은 C는 A므로 옳지 않다니까 뭐가 된 거니? B지. 그리고 이걸 수학적으로만, 수학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 C는 A므로 뭐다? B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삶의 현실의 문제, 낙태지. 이것을 다시, 이걸 사람들이 이제 됐죠? 낙태를 윤리이론, 여기서 윤리이론은 무슨 이론? 메타를 도구적으로 뭐 한 것입니까? 생활과 윤리, 우리 실천규범 윤리학이 활용한 거죠. 이 지문이지. 메타 윤리학을 여기에 활용했잖아. 수단적으로. 이 지문은 아까 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했다고 해,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했고, 한번 선생님이랑 그동안, 전체에서 좀 어려웠던 OX만 선생님이랑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천천히. 도덕, 철학 또는 윤리, 이론. 네, 못방.
도덕적 개념들을 이해하고 도덕 원리와 도덕 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을 뜻한다. 자, 윤리 이론은 개념을 이해하고 원리와 이론을, 도덕 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노력을 뜻한다. 그러니까 윤리 이론은 이렇대요.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그것은 옳은 그른 허용 가능과 같은 윤리적 개념, 언어의 의미를 뭐 한다? 분석한다. 그러면 요 것만큼 요건 무슨 윤리학에 해당된다? 메타윤리학입니다. 그럼 문장을 정확히 다시 갈게요. 윤리이론은 개념을 이해하고 도덕 원리와 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돼서 개념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요 정도만 끊는다면 메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 정도는 그냥 이론, 다시 적어볼게. 이론, 규범 정도로 읽어주시면 돼요. 좀 무리해서 했지만. 그리고 윤리 이론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메타윤리학과 뭐가 있다? 이론, 규범. 그리고 옳은 그른 허용 가능한과 같은 핵심 개념을 분석하면 이건 무슨 윤리학이다? 메타윤리학이야. 또한 신, 이성, 행복하려는 욕구와 같은 도덕적 책무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탐구하여 개인과 집단 행동 지침으로서 삼을 수 있는 옳은 행동의 자, 밑줄, 자, 행동에 대한 원리를 정립의 동그라미 빵 치시고요. 이건 무슨 규범 윤리학이다? 이론, 규범입니다. 그래서 감 잡은 거예요. 윤리 이론은 여기에 메타도 있고 뭐도 있다는 뜻이니? 이론, 규범이 있다는 뜻입니다. 윤리 이론은 우리가 얼핏 보면 윤리 이론 그러면은 이론, 규범, 윤리학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윤리 이론에는요. 여기에 뭐가 있었니? 메타. 여기에 뭐가 있었니? 이론, 규범. 행동에 대한 원리를 정립하는 거 무슨 규범? 이론, 규범. 그러므로 윤리 이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됐고요. 아마 요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것만 아마 자연법 사상 우리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 자연법, 뭐 이성을 강조하면 뭐 칸트, 행복하려는 욕구, 이건 무슨 주의? 공리주의. 같은 도덕적인 책무의 원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이론, 규범의 내용이 뭐 자연법 사상도 있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다음에 칸트의 의무론 이성 강조한 거, 그 다음에 행복하려는 욕구, 쾌락은 추구하고 고통은 회피하고 공리주의. 그것이 다 이론 규범에 들어가니까 이런 사례를 든 것이고. 자, 포인트 됐고요. 한편 응용윤리는 우리가 공부 실천 규범 윤리는 이런 거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의 딜레마를 다룬다. 넓은 의미의 윤리학의 연구는 이 분야를 모두 포괄한다. 한번 무식하게 쫙 무식하게 아니라 좀 굵게 해보려고 했는데 멋지게 해보려고 했는데 쫙 천천히 해야 되는구나. 이 전체가 무슨 의미? 넓은 의미의 윤리학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윤리학에는 모두 포함된다고 알아주시면 된다. 메타 윤리학.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무슨 윤리학이니? 그냥 일반적으로 규범 윤리학. 다 합치면은 넓은 의미. 이렇게 들어가면 무슨 윤리학? 규범 윤리학으로 알아주도록 하십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습니다. 자, 이제 차근차근 천천히 나랑 요거 맞춰서 OX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도덕 이론들이 타당한 것인지를 밝히는데 관심 동그라미. 관심을 갖는다. 그럼 관심을 주된 관심, 1차적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부수적 관심, 2차적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론이 타당한지를 밝혀내는데 주된 관심을 가지면 무슨 규범 윤리야? 이론. 부수적 관심을 가지면 무슨 규범 윤리야? 실천 규범 윤리학.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요 말만 들어갔대서 이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론과 뭐를 합쳐서 실천을 합쳐서 무슨 윤리학으로 봐주는 게 좋다? 규범. 그리고 실천도 도덕 이론이 타당한지를 밝혀내는데 관심이 있다. 난 부수적 관심. 근데 무슨 관심? 2차적 관심. 자, 그 다음에 2번 도덕 추론의 타당성. 됐네. 아까 많이 했죠 우리? 추론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걸 핵심
과제. 이건 뭐로 가야 되니? 메타로 가야겠죠. 이건 메타로 가야 됩니다. 도덕적 진술이 당위적 진술이어야 함을 중시한다. 그래서 중시였고요. 여기서 이 2017년 4월 문제라는데 당이니까는 무슨 진술을 강조한 거니? 마땅히 뭐뭐 해야만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이 당이라는 건 무슨 성을 띠고 있다는 뜻입니까? 규범성을 띄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성을 띄어야 된다? 규범성. 물론 그 이제 뭐 제시문 빼고 요거만 싹 뽑아놨으니까 약간 좀 정확히 안 보일 수 있지만 당위성을 지녀야 된다는 것은 도덕적 진술이 무슨 성을 지녀야 된다? 규범성을 지녀야 한다. 그럼 요 정도는 그냥 우리가 넓게 규범 윤리학으로 일단 봐주실 수 있습니다. 과학적 탐구를 통해 현실적 도덕 문제에 대한 네 못방 경험적 지식. 그 다음에 무슨 탐구? 과학적 탐구. 자, 이건 무슨 윤리학이라고 넣어줘야 된다? 기술 윤리학. 그래서 기술 윤리학은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다? 경, 험, 과, 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기술 윤리학은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요 경험, 과학의 성격. 일단 외워주자. 그리고 비규범 윤리학이니까 이제 과학적 탐구를 강조했고요. 경험적 지식. 그 다음에 옆에다 화살표 찍 당기고 쓰세요.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경험과학적 특징. 자, 이건 아까 했던 거 다시 보자. 윤리학은 도덕적 논의의 의미론적, 논리적, 그래 뭐 인신론적 구조를 밝히는 것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별표시 놓으셨죠? 외우시고요. 자, 선의의 거짓말과 관련된 도덕적 딜레마의 밑줄자. 논리적 구조. 무슨 구조? 논리적 구조. 요거는 2016년 기출문제로 냈어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자고. 의미론적 구조, 논리적 구조, 무슨 구조? 인식론적 구조. 아까 어디 갔나? 너무 멀리 왔네. 의미론적 구조를 분석하는 거 무슨 윤리야? 메타였죠? 여기 봐봐. 논리적 구조를 연구하는 거 무슨 윤리야? 메타죠. 그러니까 통으로 외우죠. 의미론적, 논리적, 인식론적 구조를 밝힌다. 통으로 외워버리면 되겠죠. 어떤 선택지가 만들어질지 모르니까. 자, 요렇게 해서 하나 풀었고요. OX로. 요거 OX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응용 윤리학은 도덕 문제를 규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끊고 경험 과학적 지식을 배제할. 그러니까 배제 아니겠지. 왜? 못하놨네. 응용이네. 응용인데. 자, 응용 윤리학은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학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주변의 학문들을 배척하지 않죠. 그리고 경험과학적 지식, 우리가 생윤에서 이 경험과학적 지식을 또 여러 가지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경험과학적 지식이 우리 윤리학의 한 부분으로서 경험과학적 지식을 강조하는 것은 무슨 윤리학? 기술 윤리학. 그러니까 응용 윤리학은 기술 윤리학을 뭐 한다? 활용한다. 그래서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학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봐줘도 되고요. 우리 응용윤리학은 기술윤리학만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과학적 지식이 있죠. 우리 생인 풀다 보면은 무슨 배아복제 안락사 나오면은 각종 어려운 단어들이 나와요. 과학적인 용어들이. 그런 것들은 무슨 지식을 활용한 거니? 과학적 지식. 의학적 지식, 뭐 너무 좀 심하지만 뭐 배아나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의학적 지식이잖아. 그러니까 의학적 지식은 무슨 성격을 띠고 있는 거니? 이 또한 경험과학적 지식이죠. 그러므로 우리 생활과 윤리, 응용 윤리학은 경험과학적 지식을 배제하는 건 아니라 마구마구 활용해요. 마구마구 뭐 한다? 활용합니다. 이번 3단 논법은 주로 관찰과 실험은 연역법이었습니까? 귀납법이었습니까? 귀납법이었잖아. 그런데 아까 3단 논법은 아까 풀었었죠?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였니? 연역, 법으로 도덕 판단의 진위를 파악했지. 다시 이걸로 가자.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무슨 법이야? 연역법이지. 이렇게 들어가면 귀납법이지. 귀납법이 뭐를 강조했니? 관찰과 실험이지. 그러니까 귀납법이 아니라 우리 3단 논법은 뭐를 택한 거니? 연역법을 강조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틀린 거죠.
통해서 도덕 판단의 진위를 파악한다. 아니지. 관찰과 실험이 아니지. 논리적 추론이지. 추론을 통해서 해야겠죠. 응용 윤리학은 실천적 지식 탐구보단 아니죠. 이론적 지식 아니죠. 이론적 지식 탐구보다는 무슨 탐구? 실천. 그래서 응자 빠졌어요. 실천 규범 윤리학이라고 말한다. 됐나요? 뿅.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갑시다.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적 실천. 요거 좀 2010년도 수 아니지만은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갈게요. 이론과 실천은 다 무슨 윤리학이다? 규범 윤리학이야. 합치면 무슨 윤리학? 규범 윤리학. 그리고 물론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 실천 규범 윤리학이지만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윤리학은 뭐 좁은 의미 어쨌든 이론과 실천 모두 윤리학이 강조하는 것은 뭐라고요? 실천이에요. 윤리학이 강조하는 건 일단 뭐라고요? 실천입니다. 자, 그러므로 실천을 중시한다. 이 표현만 봤을 때는 뭐도 될 수 있다? 이론 규범 플러스 무슨 윤리학? 실천 규범 윤리학이 둘 다 규범 윤리학으로서 실천을 강조한다. 둘 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윤리학의 특징은 뭐를 강조하니까? 실천이니까. 윤리학이 사람들이 어떤 의식이나 가치를 있는지를 탐구한다고 본다. 자, 이거는 좀 넓게 갔네. 사람들이 윤리 의식이나 가치가 있는지를 뭐 한다? 탐구하고 그것을 기술하고 그것을 뭐 하는 학문이다? 서술하는 학문. 자, 이걸 무슨 윤리학이라 말한다? 기술 윤리학이라고 말을 해요. 됐니? 기술 윤리학. 인간의 심리나 사회 현상을 자, 심리나 사회 현상을 네모깡 경험 과학적 됐네. 우리 경험 과학적 나오면 윤리학에서는 기술 윤리학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리나 사회 현상을 주로 경험 과학적으로 연구한다. 그렇게 바라보면 무슨 윤리학이다? 기술 윤리학. 이걸 이렇게 가볼게요. 도덕 원리들이 의식주 문화와 같은 문화적 뭐로 바라본다? 사실로 도덕 원리를 뭐로 바라봤다? 사실로 바라보고 무슨 현상으로 바라보고 그러므로 심리나 사회 현상으로 바라보고 그러므로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 그렇게 가면 무슨 윤리학이다? 기술 윤리학이야. 다시요. 도덕 원리를 뭐로 바라봤다고요? 문화적 사실. 문화적 사실로 바라보고 즉 심리나 사회 현상으로 바라보고 그러므로 경험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 그런 윤리학 우리 무슨 윤리학이라 말한다? 기술 윤리학이라고 말합니다. 요거 우리 저기 이야기 많이 했었죠. 늘 머릿속에 이슬람의 돼지고기 생각하면 됩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문화적 우리의 눈에는 문화적 사실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덕 현상이에요. 즉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옳지 않다.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만 한다. 당위성의 문제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슬람 사람이 돼지고기를 먹거나 먹지 않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단순히 뭐라고 바라보는 거니? 문화적 사실로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왜 문화적 사실, 다시 무슨 현상으로 바라보고? 사회 현상으로 바라보고 왜 이슬람 사람이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옳지 않다고 규범 판단을 내렸는지를 뭐로서 연구하는 거니? 경험,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무슨 윤리학이다? 기술 윤리학.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18년 6월이네. 언어의 분석을 통해 윤리적 딜레마를 해소하자. 자, 여기서 끝났습니다. 언어의 분석, 그러니까 무슨 윤리학이? 메타 윤리학이지. 자, 근데 요거 바꿔치기 내가 한번 해볼게요. 도덕 이론을 바탕으로 삶의 현실에 나타나는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한다. 도덕 이론이라고 말하면 안 되네. 이론 규범이라고 말해야 되네. 여기서 또 도덕 이론 하면은 메타도 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볼게요. 여기서 도덕이라는 이론, 규범, 윤리학을 뭐로? 토대로 구체적 삶의 현실에 나타나는 윤리적 딜레마를 해소한다. 그럼 무슨 윤리학?
이런 규범을 토대로 구체적 삶의 현실에 나타나는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한다. 그렇게 말하면 무슨 윤리야? 그렇게 말하면 실천 규범 윤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뒷문장은 조심하라고요. 윤리적 딜레마를 해소한다?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론 규범을 활용하여 이론 규범을 토대로 윤리적 딜레마를 해소한다. 그럼 무슨 규범 윤리학? 실천 규범 윤리학. 언어의 분석을 통해서 윤리적 딜레마를 해소한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윤리학? 메타 윤리학. 이거 얼마든지 여기 좀 봤죠? 주어를 바꿔쳐서 여러분들을 좀 흔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키워드는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별표시 치세요. 도덕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해야 할 하나의 또 나왔네. 이렇게 들어갔네. 사회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도덕 원리들의 의식적 문화적 사실임을 강조한다. 똑같은 소리 다시 적어놨습니다. 그럼 무슨 윤리학이다? 기술 윤리학이다. 됐습니까? 자, 요거 어려운 것들만 OX로 한번 정리해서 만들어 본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분석해 보세요. 분석해 보시고 하도록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